이제 3시가 됐네요. 오늘도 제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종목 리뷰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어, 뭐 여기 제가 메인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샌드박스, 이더리움 클래식, 웨이브 이렇게 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이유가 있기는 해요. 물론 여기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들이고, 아발란체도 많이 상승해 줬어요. 그리고 샌드박스는 이제 구름대를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음, 에이브는 어저께 저희가 봤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웨이브는 어저께 가장 많이 상승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인들을 중심으로 보고요. 혹시나 또 방송하면서 궁금하신 코인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코인들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마켓 인덱스 뭐 오늘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좀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좀 불안한 느낌도 있을 만큼 계속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들도 보면 대부분 나쁜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제 하락할 때는 나쁜 뉴스만 뭐 정말 많은데,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나쁜 뉴스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켓 인덱스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 3개월 기준으로 보는 거긴 한데요. 보시면 그저께 9%, 어저께도 2.67%, 오늘도 지금 거의 1% 올라가고 있어서 이 전고점을 완전 다 돌파해줬죠. 완전 다 돌파해줬고, 지금 얘는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6,000원에서 6,500원 사이, 이 근처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이게 민자로 쭉 떨어지는 언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점이 없잖아요. 중간에 이제 매물대가 좀 적을 수 있어서 여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로 뭐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돼도, 그다음에 알트코인도 보면 알트코인은 많이 올라왔죠.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 전고점이 거의 4,000원, 4,000 정도 되는데 지금 3,830이니까 거의 전고점 가까이 다 왔기 때문에 얘는 조금 올라가면 요 매물대에서 아마 좀 조정을 받겠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뭐 그다음에 폴리곤 너무 많이 상승해 줬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기간별 상승률에서 주간 단위 상승률 중에 높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곤이죠. 그 다음에 아발란체가 여기 있어요. 아발란체가 정말 안 좋았던 코인인데 어쨌든 아발란체가 여기 들어있고, 이쪽 주간 상승률에서도 여기 3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발란체, 이더리움이 4등이고요. 요 네 개는 오늘 봐야 되겠죠. 니어 프로토콜도 많이 올라와 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아발란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줘서 아발란체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우선 봐야겠죠. 저희가 매번 보는 차트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잠시만요. 비트코인이 오늘 고가가 여기 23,498달러예요. 제가 여기 고점 말씀드렸죠. 23,545달러 넘어가면 좋겠다고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를 진짜 바로 앞에서 지금 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깨준다고 하면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깰 듯 말 듯 못 깨고 있으면 뭐 살짝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못 깬다고 하면 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만 보면, 알트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으로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전고점 상황에 있는 거죠. 전고점. 그리고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돌파하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준선을 넘긴 지도 벌써 꽤 됐고요.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한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선은 계속 올라가겠죠. 네, 지금 계속 그 상승 중에 있으니까 저점은 여기의 저점과 고점은 여기의 고점 사이의 중간 값이니까 기준선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황이 좋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이 상승했었던 코인이죠.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볼까 봐요. 이더리움 클래식 혹시 사신 분 계신가요? 정말 이거 사셨다고 하면 뭐 거의 7, 80%는 무조건 수익이 나셨겠죠. 여기 기준선에서 사셨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날도 말씀드렸어요. 기준 여기 구름대 돌파하시면 한 번 더 살 기회가 있다고. 그런데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다고 하면 여기 121선을 지금 넘겼다가 무너졌는데 121선을 다시 돌파해 주면 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여기 보시면 양봉이 7개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고 어저께도 고점에서 다 이렇게 팔고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뭐 이렇게 구름대로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떨어지면서 기준선을 만나든 5일선을 만나든 전환선을 만나든 어떤 선을 만났다 다시 턴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다시 사시거나 원래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갈 때 사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너무 높은 자리라서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가 기준선을 재돌파할 때 얘도 다시 사볼 만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 고점대를 넘겼죠. 이 고점대를 넘겼다고 하기에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 요 고점대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고점대에 지금 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조금 더 세게 돌파해 주면 여기까지는 가겠죠. 이 고점대까지 39,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요 꼬다리의 고점대에 지금 얘가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나신 분들은 혹시라도 얘가 음봉으로 바뀌거나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오늘이나 내일 좀 수익을 챙겨 가셨다가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뭐 계속해서 가져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져가시려면 얘가 오늘도 양봉으로 이 고점을 넘어가 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받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조정받아야지 다시 올라가요. 60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아마 파셨으면 좋을 뻔 하긴 했습니다. 보시면 이때부터 한 번도 기준선을 안 깨고 여기까지 왔죠. 17일부터 지금 오늘 3일째 여기까지 와서 오늘 아침 9시 봉에 늦어도 10시 9시나 10시 봉에 지금 음봉으로 기준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기준선을 재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오늘 계속 음봉이었다가 지금 양봉으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힘이 세죠. 지금 양봉으로 바뀌었으니까 혹시 안 파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준선을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뚫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기준선을 못 넘긴다고 하면 그때 파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여기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기준선을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오늘도 어저께 밤에 그 미국 주식 많이 올랐죠. 거의 3%대 나스닥 올라갔고 그 이유가 뭐 그 유럽에서 뭐 그 다시 천연가스 뭐 러시아가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몇 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1%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은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긴 해요. 하는데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완벽하게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것이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직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26, 27일에 있거든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 연준에서 몇 프로 인상하느냐, 뭐 0.75는 확실한 것 같고 1%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게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 폴리곤이죠. 폴리곤도 보면 뭐 그냥 너무 잘 올라갔죠. 얘도 제가 사는 시점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폴리곤을 보기 시작한 시점은 이때예요. 이날이 언제냐면 6월 23일 날 기준선 돌파할 때 보기 시작해서 이때 무너지고 나서 이날부터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봉으로 그 기준선을 돌파했는데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다시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양봉으로 재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를 벗겨나는 이 순간 이날도 제가 이날 구름대 위로 올라갔으니까 사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이렇게까지 쏠 줄은 저도 몰랐는데 그저께죠. 정말 장대 양봉으로 쏴줬고 어제는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고 오늘 다시 양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 사느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이 고점이 1280원, 얘 고점도 1280원. 1280원을 돌파할 때 사는 건데 그러면 손절 라인을 잡고 사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돌파했다가 샀는데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며칠간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면서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정받을 수 있고 여기도 내려오면서 조정받았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조정받고 보시면 만약에 이게 파동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얘가 1파고 얘가 2파고 얘가 3에 1, 2, 3파죠. 그러면 3에 4에 3에 5파가 있겠죠. 아니면 이게 3파, 3에 1, 2, 3 같아요. 3에 1, 2, 3. 그러면 3에 5파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이게 4, 5일 수도 있거든요. 1, 2, 3, 4, 5인데 이 3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이걸 3파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고점 상황이 이제 도달하죠. 여기가 얼마냐면 1,400, 한 1,500원대에서 전고점 상황이 도달합니다. 그러면 아직 250원이나 올라가야 되죠. 250원이면 거의 20%인데 전고점이 그때까지 이걸 안 사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 1280원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원래는 사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저는 조금 불안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얘가 조정을 좀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RSI는 77입니다. 77이고 70으로 떨어질 때는 파는 거예요. 파는 거고 살 때가 아닌 거죠. 지금은 만약에 지금 샀다고 하면 70으로 내려가면은 파셔야 돼요. 무조건. RSI가 70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과매수권을 지나서 이제 하락한다고 하는 신호기 때문에 그 RSI가 70을 넘어갈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RSI 70 넘어가는 지점이 이 구름대 넘어갈 때예요. 막 여기 보시면 이때가 70 정도 되죠. 넘어갈 때였고 구름대 위에서 계속 70을 넘어서 상회하다가 만약에 얘가 76에서 70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RSI로 매도 하시는 분들은 꼭 70에서 샀다가 올라가는 거는 기다리고 70을 무너뜨릴 때 파는 거예요. 폴리곤은 어쨌든
뭐 기준선에서 사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준선을 돌파할 때 사면 수익이 나는구나, 이거를 지금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차트가 폴리곤만 나올까요? 앞으로 또 나와요. 분명히 나오고, 내가 그럼 언제 사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내가 수익을 못 났어, 폴리곤 샀으면 한 2배 먹었을 텐데, 막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차트는 매일 나오고요. 결국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거죠. 기다릴 줄 아셔야지 됩니다.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때도 훨씬 많아요.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면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이미 많이 올라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볼게요. 또 세 번째로 많이 올랐던 코인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도 얘도 기준선에서 샀으면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째 올라가고 6일째 잠깐 쉬고 있고, 오늘은 양봉입니다. 기준선에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 보시면 기준선을 무너뜨린 날이 언제냐면 요 날이에요. 요 날 4월 11일 날 무너뜨리고 나서 기준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때 잠깐 돌파했었어요. 7월 7일 날 돌파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음봉으로, 제가 이런 음봉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 전의 양봉보다 높은 점에서 떨어지는 음봉, 이것도 그러니까 안 좋은 음봉이죠. 더 높은 조점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5일간 조정받고 기준선을 무너뜨렸다가 기준선을 재돌파. 그래서 이때 만약에 내가 기준선을 샀으면 이때 샀다가 이때 완전 손해봤죠. 만약에 여기가 얼마야? 1,600원에 샀다가 1,400원에 파니까 10%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10몇 프로. 그러다가 다시 1,400원에서 샀다고 하면 지금 2,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1,500원이라고 쳐도 얼마? 25%인가요? 꽤 많이 올라갔죠. 1,500원에서 2,000원이면 25% 정도 되겠네요. 3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쭉 올라가서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 수준인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나쁠 게 전혀 없죠. 오래 가지고 가셔도 되는 코인들이죠. 60분봉으로 봐도 얘도 약간 기준선을 3시간 동안 깼다가 다시 돌파해줬네요. 지금은 우선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60분봉으로도. 혹시 기준선 60분봉으로 무너지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꼭 파세요. 파셨다가 다시 사시더라도 꼭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준선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지금 수익이 난 구간에서 굳이 수익을 다 반납하고 파시지 마시고 수익을 꼭 챙겨서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려고 했던 코인들 중에 아발란체라고 있어요. 아발란체는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주봉 보시면 진짜 이런 주봉 보신 적 있으세요? 11주인가 이게? 네. 11주 연속 음봉으로 이게 얼마야?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고 이게 새로 시작하는 파동이라고 하면 얘가 1파고 2파고 3파겠죠. 이게 3파. 1파, 2파, 3파. 이게 3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주인 거죠. 이렇게 쭉 떨어진 거. 11주가 떨어지고 나서 일봉으로 보면 기준선을 무너뜨린 날이 이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날 4월 5일날 4월 5일날 무너지고 나서 얘는 기준선을 여기서 잠깐 돌파했다가 여기서 또 돌파했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돌파해주면서 지금 상승 중에 있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이더리움이랑 비슷한 모습이죠. 예, 이더리움이랑 비슷한 모습이고
얘는 오늘도 이더리움보다 더 세게 올라가고 있죠. 예, 얘는 떨어진 폭이 워낙 높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전고점을 그저께 돌파해 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다음에 전고점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전고점을 또 돌파해 주면 또 구름대까지 나갈 수 있겠죠. 구름대 앞에서 또 아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고점 구간에 있어서 전고점을 좀 돌파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5,000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채팅을 지금 못 보고 있어서 일목균형표하고 엘리어트 파동을 보통 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혜라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일목균형표하고 저기 있는 선 중에는 이동평균선, 보통 우리가 주식에서 보는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고 사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올라가 버린 걸 사면 내가 손해 봤을 때 많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 기준선을 막 돌파할 때 아니면 구름을 막 뚫고 나갈 때, 이럴 때 사면 손절 라인이 정확해져요. 그러면 내가 5% 이내에서 손절할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가면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개를 샀다고 하면 10개 중에 7개만 수익이 나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10개 사서 10개 다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선을 돌파하는 시점들에서 사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후행 스팬이 만약에 캔들을 돌파하는 지점은 이날이죠. 여기 기준선 돌파하는 날이랑 같은 날이에요. 보시면 이날부터 쭉 올라갔고 이날부터 쭉 올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후행 스팬은 이날부터 돌파했네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후행 스팬으로 만약에 사셨다고 하면 얘도 여기서 손해봤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손해봤지만 다시 사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라고 하더라도 꼭 그 기준에 맞게 샀는데 내가 손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손해는 적게 보고 수익은 많이 보자. 그러니까 많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손해 보는 것보다는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발란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발란체도 지금은 아직 살 구간은 아니고요.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얘는 계속해서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지금 막 사기는 좀 불안하죠.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막 샀다가 만약에 내려오면 또 답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다른 코인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아발란체보다는, 아발란체는 지금 허공에 있어요. 허공에. 이게 허공이에요. 어떤 선도 닿지 않고 있는 허공. 차라리 이 전고점을 뚫거나 여기 전고점을 뚫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차라리 구름을 나갈 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기준선을 딛고 다시 돌파하든지, 뭐 어쨌든 그 지점에서 사는 거지,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허공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사시면 만약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는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허공에서 사지 마시고 어떤 선들을 돌파할 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드박스 제가 본 이유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얘가 지금 구름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고점을 대부분 다 뚫어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정고점이 박스권의 최고점이긴 한데, 여기 정도로만 뚫어도 여기 지금 요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샌드박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줬어요. 그리고 샌드박스를 기준선으로 매매하셨다고 하면 이날 매매하는 거잖아요. 7월 4일 날. 얘는 장대 양봉으로 기준선을 돌파할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날부터 돌파해가지고 여기서 살짝 무너뜨리긴 했어요. 그럼 여기서 팔았다 다시 사는 건데, 그럼 얘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니까 손해보고 팔조만 기준선으로 매매했다고만 하시면, 근데 지금 여기서 샀다가 기준선을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1,400원에서 지금 1,900원,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한 25% 오른 거죠. 기준선에서 만약에 샀다고 하면. 음,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에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살 수 있는 구간은 구름대를 넘어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름대를 넘어가 한번 세게 쏠 겁니다. 또 폴리곤처럼. 그러면 그때 이제 스윙 맞고 내려오죠.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요. 분명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박스가 지금 한번 구름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볼만한 위치에서, 만약에 구름대를 못 돌파하면 얘는 안 사면 그만입니다. 예, 안 사면 그만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얘가 못 돌파하고 무너지면 파셔야죠. 이제 예. 물론 고점에 물리신 분들 파시라는 게 아니고 수익 나신 분 파시라는 얘기예요. 예. 기준선에 사신 분들은 25%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수익 나신 거, 혹시라도 구름대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를 못 뚫고. 샌드박스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봤던 코인 중에 이 에이브라고 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얘도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어저께도 돌파 시도하다가 못했고, 오늘도 아마 돌파 시도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은 옆으로라도 구름대를 나갈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에이브를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봤던 코인인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모양이, 오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여기 구름대를 나간다 하더라도 이 고점대에서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1150, 154원, 150원대에서. 그러면 지금 130원대로 만약에 구름대를 돌파한다고 하면 한 20원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0원이라고 해도 한 10%에서 15% 올라가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수익 구간을 찾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얘도 기준선 돌파로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80원에서 지금 13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50% 넘게 올라갔죠. 50% 넘게 올라갔어요. 기준선부터 계산하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이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게 7월 7일부터 지금 2주 동안 올라간 거죠. 제가 왜 기준선에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브도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구름대를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얘를 파는 시점은 올라가면 그냥 놔두면 되고, 만약에 떨어질 때는, 구름을 다시 무너뜨릴 때는, 그때는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겁니다. 손절을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은 손절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은 가장 5% 안에서 꼭 하시고, 수익은 많이 내서 수익 실현하시고, 얘는 아직 지금 RSI 67이기 때문에 70을 넘어갈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대를 돌파하면 70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셔도 얘는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갈 수 있어요. 예, 에이브랑 샌드박스 지금 구름대를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고,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말씀드리면 저는 샌드박스가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샌드박스는 전고점을 거의 다 왔고, 에이브는 전고점이 좀 더 많이 남았어요. 샌드박스보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샌드박스는 이미 이 고점대를 거의 다 돌파해주고 있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샌드박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 다음에 웨이브인데요. 웨이브를 그 로그로 볼게요. 웨이브가 어저께 보시면 그 장대 양봉으로 쐈어요. 쏘면서 기준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웨이브가 기준선을 무너뜨린 게 6월 8일이니까 거의 한 달 반 동안 기준선 위로 못 올라가고, 계속 이때도 장대 양봉이었지만 기준선 못 뚫었는데 어저께 뚫으면서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구름을 못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을 수 있고, 뭐 얘가 조금 더 세게 올라가서 구름을 돌파해 줘야만 결국 좋아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후행 스팬이 캔들에 막 걸려 있어요. 걸려 있고,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지금 오늘 저희가 봤던 모든 코인들보다 얘는 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저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얘를 가져왔는데 RSI는 62에 있고 지금은 얘는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살 수는 없고 기준선을 돌파하는 어저께 시점에서 7,300원, 400원, 그러니까 100 지금보다 1,000원 이전에 사셨어야 되는 거죠. 어저께 돌파하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어저께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좀 무리고 어쨌든 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은 신호가 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구름대까지 넘어가야 결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가 지금 좋아지려고 하는 타이밍에 있다.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좀 더 올라가 주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코인들은 다 본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 혹시 뭐 궁금한 코인이나 한번 봐줬으면 하는 코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요? 솔라나 볼게요. 솔라나도 뭐 지금 많이 좋아져서 솔라나 6만 원까지 갔네요. 제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가 잘 안 나오네요. 솔라나 시가총액 5위죠. 솔라나 시가총액 5위고 지금 뭐 이게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얘도 로그를 적용해서 본 거구나.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했죠. 얘도 보시면 여기에 여기의 고점과 여기의 고점까지 돌파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점대에 와 있고 이 고점을 만약에 뚫어주면 이 고점까지 물론 이렇게 언덕들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이 고점 돌파할 때 사면 되겠구나. 이 고점 돌파할 때 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훨씬 좋고 솔라나를 보시자고 하는 이유는 위에서 물려 계셨기 때문에 보시자고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수익 구간에 있으시면은 지금은 우선은 그냥 홀딩이죠. 예, 아직은 뭐 얘가 어떤 선도 무너뜨린 게 없으니까 홀딩이고 뭐 위에서 만약에 사셨다고 하면 10만 원대 이상에서 사셨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다고 하면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파는 시점은 60분봉으로 봐도 아직 팔 때가 아니에요. 기준선도 안 무너뜨렸으니까 아직 팔 때는 아니고 일봉상 RSI도 지금 67이잖아요. 아직 70도 안 넘어갔으니까 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RSI로는 얘는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음, 솔라나 뭐 좋습니다. 뭐 수익 나신 거죠? 나셔서 지금 보자고 하신 거죠? 아닌가요? 솔라나라든가 그 뭐 도지코인 그다음에 에이다 다 그 시가총 이더리움 밑으로 있는 리플 이렇게 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보면은 이렇게 좀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거의 같이 동행하면서 올라가니까 얘는 솔라나는 뭐 이더리움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좀 더 세게 올라갔고 솔라나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좀 약하긴 해요. 이더리움하고 봤을 때 이더리움도 여기 언덕 두 개 올라갔고 솔라나도 언덕 두 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고점을 언덕 두 개의 고점을 다 뚫었고 이더리움도
뚫었죠. 뚫고 얘는 거의 여기까지 올라가 주고 있는 거고, 솔라나도 솔라나는 지금 이 고점에서 지금 이더리움으로 치면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까지 가져야 되는데, 여기 정도 갈 거면 이제 구름대를 나가야 돼요. 나갈 때까지는 조금 조정받으면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솔라나는 뭐 이게 월봉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ABC로 다 떨어진 거고, 이게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하면 지금 1파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1파면 이제 2파 조정받고 3파가 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장래가 밝은 밝은 코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시작하고 나서 물론 이 처음에 시세를 주긴 했어요. 2달 동안. 하지만 그 뒤로 무너지고 나서 한 번도 시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저는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못 가도 여기 30만 원까지는 언젠간 가겠죠. 뭐 희망사항이 아니고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간 가는데 이게 이게 30만 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떨어지는 게 8개월 걸렸잖아요. 8개월 걸려서 떨어졌으니까 뭐 올라가는 것도 갑자기 한 달 만에 30만 원 갈 수는 없으니까 얘도 뭐 한 1년 걸려서 갈 수도 있는 거고 2년 걸려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ABC로 다 떨어진 거면 이게 음봉이 3개씩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것 같아요. ABC가. 왜냐면 제가 그 엘리어트 파동으로 얘기할 때 A 파동이 5개니까 이게 5개고 이게 5개예요. 하나, 둘, 이게 5개. 음봉이 3개 나오는 게. 그러면은 결국 이게 센 1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건데 이게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 파동인데 C 파동이 뭐 이렇게 그게 없어요. 우리가 보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애매한데, 만약에 이게 시작 파동이라고 하면 이게 1파고 2파고 이게 3의 1파든지 3파의 시작일 수 있어요. 3파의 시작. 3파의 시작일 수 있고, 만약에 또 만약에, 왜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뭐 100% 이거를 무슨 뭐야 뭐 무당처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ABC로 떨어지는 게 이게 A 파동일 수 있어요. A 파동. 그리고 이게 B파가 다시 올라가고 C 파동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이게 ABC로 떨어지고 새롭게 올라가는 파동처럼 보여서 새롭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다가 만약에 B파면은 많이 못 올라가다 다시 무너지겠죠. 그리고 시작하는 파동이면 3파가 아주 세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3파일까? 라는 고민은 살짝 돼요. 네. 솔라나 좋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고, 현재까지 또 주봉상도 3개째, 이번 주까지 양봉이면 보통 이제 양봉 3개 나오면 음봉 하나 정도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 조금 더 관망세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양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궁금한 코인 없으신 거죠? 뭐 언제든지 궁금하신 코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녹화 방송 할 때라도 꼭 설명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채널이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해요. 제가 방송 올릴 때마다 한두 명씩 꼭 구독자가 생겨서 조금 더 구독자가 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계속 생기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뭐 언제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뭐 필요한 거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잘 지내시고요. 또 내일은 녹화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